초석이 온전히 남아있어 건물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 조사 결과 민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독특한 구조의 건물임이 밝혀졌다. 이 계림 북편 건물지는 이 보시는 대로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렇게 복랑 형식으로 된 회랑이 좌우로 이렇게 둘러져 있다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는 가까운 일본의 그 등원궁이나 전기 난파궁의 조당원과 구조가 같습니다. 이 조당원이라는 것은 관리들이 머물면서 집무를 하는 그런 관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물인데, 그를 중심으로 한 한가운데에 궁궐 같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죠. 이곳은 월성 외곽의 궁궐로 관리들이 근무하던 곳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월성을 중심으로 한 궁궐의 범위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궁궐이 도시 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건물을 북향으로 짓지 않는 이상 왕궁은 도시를 등지게 된다. 또 다른 곳에 궁궐이 있지는 않을까? 월성 북동쪽에 위치한 황룡사터. 궁궐을 짓는데 용이 나와서 대신 사찰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 기록에 신라 왕궁의 위치를 해명해줄 단서가 있다. 기록은 황룡사가 용궁, 곧 왕궁의 남쪽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황룡사 북쪽 어딘가에 왕궁이 있었다는 뜻이다. 성동동 전랑지. 이곳은 월성의 정 북쪽에 위치해 있다.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방대해 발굴 당시 궁궐터로 추정됐다. 궁궐터일 가능성을 더 크게 한 것은 유적 한가운데 있던 사방 3칸의 건물터, 이른바 명당짜리였다.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정치와 종교를 중국의 천자가 행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당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랑지에서 3 곱하기 3의 건물터가 확실히 나와 있고, 이 전랑지터가 경주에 있어서 단일 건물지 가운데 가장 크고, 또 그 건물지는 항룡사 1차 가람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신라의 궁궐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곳은 도시 남쪽에 궁궐이 치우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은 궁궐이었을 것이다. 궁궐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도로가 발굴됐다. 올해 경주 박물관을 증축하면서 발굴된 도로는 신라시대 도로 가운데 가장 넓은 것이었다. 그 폭은 23m로 다른 도로들보다 10m가량 넓었다. 폭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 역할도 일반 도로와 달랐을 것이다. 이 대로는 월성에서 시작돼 전랑지 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 두 궁궐을 연결해주는 남북 대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남북 대로를 따라 도시 북단까지 가면 유황동 유적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는 인공섬을 갖춘 1,500평 규모의 연못이 발굴됐다. 지난 9월 발굴이 시작됐을 때는 건물터로 추정됐다. 그러나 얼마 뒤 연못임이 밝혀지면서 이 유적은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발굴된 연못은 제2안압지로 불렸을 만큼 획기적인 발굴 성과로 평가됐다. 그런데 이곳에 관심이 쏠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연못이 궁궐과 관련이 있는 유적일 것이라는 데 있었다. 이를 입증하듯 연못에서는 귀면화가 다량 출토됐다. 귀면화는 주로 궁궐에서 사용하는 기와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그 1,500평의 연못이 있고 건물이 또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아주 훌륭한 연암은 와당이라든지 귀면화를 보면은 그것은 궁터 아니면은 그러한 그 규모라든지 그런 그 기와를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성격의 궁궐이었을까? 침전층을 만드는 이 층들이 모래안 침전층입니다. 이 두께가 얇은 거로 봐서는 물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못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물이 차에 있다가 빠져버린 그 아마 이 연못의 어떤 존속 기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연못으로 사용됐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이곳은 일시적인 별궁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정궁은 월성이었다. 그러나 도시가 북쪽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왕궁이 도시 남쪽에 치우치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징적인 궁궐을 만들었다. 정궁인 월성과 북쪽의 궁궐들을 23m의 폭의 남북 도로가 이어주고 있었다. 이 집과 궁궐 외에 이 도시에는 또 어떤 시설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지배계급들이 경주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로는 왕족으로부터 하급 귀족,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통일기에 가면은 경주는 완전히 사찰로 뒤덮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승려들이 이제 하나의 그 계급을 형성해 가지고 경주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관리들이 근무하던 관청들이 있었을 테고, 또 신라는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아마 불교 사원이 상당히 많았을 테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알아보면서 신라 수도의 모습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천년 전 경주의 모습을 그려놓았다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신라 왕경도. 3년 동안의 작업 끝에 지난 92년에 완성된 작품이다. 이 그림을 제작한 것은 신라 수도의 구조를 잘 알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별에 관계되는 사기에 나오는 이름과 신라의 왕령 속에 일어난 지명과 매우 비슷했다고요. 그래서 신라 왕령을 한번 탐구해보자. 신라 수도의 지명이 별자리 이름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 수도 경주는 심오한 천문학적 지식에 근거해 만든 도시라는 주장이다. 저희들이 하늘에는 천문도, 땅에는 왕경도라는 오행사상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그렇게 해서 그려진 신라 왕경도를 참고하고 발굴 성과와 기록들을 동원해서 관청과 사찰, 시장의 위치를 추정해보자. 관청은 궁과 궁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올해 이를 확인시켜주는 발굴 성과가 있었다. 월성과 전랑지 사이 선덕여상 교사를 짓다가 발굴된 건물터가 그것이다. 건물 기둥과 기둥의 간격이 일반 건물보다 넓어